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이고 이혼 후 아이 둘 키우며 피아노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당시 끝까지 뻔뻔했던 모습에 치가 떨려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한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기회가 찾아왔죠.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가녀 모두 인생이 불행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이 강릉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넷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해서 음대를 지원했는데 공부도 곧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로 강릉에 있는 국립대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그동안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치료비로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집도 계속 이사만 다니다가 결국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죠. 대학교 졸업 후 독일로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강릉에 있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부천으로 올라갔어요. 부천에 이모가 살고 계셨는데 얹혀 살면서 피아노 수업도 다니고 그랬죠. 하지만 아무리 이모라 하더라도 눈치가 보였고 가진 돈 다 털어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었는데 가끔씩 돈을 보내주며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하라고 하더군요. 역시 힘들 땐 가족뿐이구나 싶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도 피아노 과외를 다녔는데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낮에는 성인반으로 어른을 상대로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녔네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집은 인천이고 공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키도 컸고 다정하고 제 사정을 알고는 더 잘해줬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는 내내 정말 사는 게 행복했는데 혼자 고시원 생활하며 과외 수업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강릉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 전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강릉 가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 내가 자주 보러 갈게. 너무 멀어서 자주는 못 보겠다. 서로 다른 나라 사는 커플들도 많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부천에서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나눈 대화였고 저는 그렇게 강릉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몸은 편했는데 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거리가 멀어져서 당연히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겠다 싶었는데 전 남편이 저를 보려고 주말에 강릉으로 내려왔고 저도 고속버스 타고 인천으로 가면서 그렇게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어머, 듣겠다. 버스 시간 다 됐어.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게.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나 혼자 갈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강릉까지 같이 가야겠어. 전 남편은 저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쉬운지 항상은 아니었지만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 같이 버스에 올랐고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까지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도 지쳤어요. 장거리 데이트가 말이야 쉽지 서로 시간이며 돈이며 많이 쓰게 되니 지칠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었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혼자 애쓰며 살다가 전 남편이 잘해주고 같이 살자 하니 저도 결혼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거였죠. 그래서 대학원은 포기하고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제 형편에 결혼을 꿈도 못 꿨고 대학원은 가고 싶어서 알바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저도 마음먹었고 친정에서는 전 남편을 여러 번 봤기에 저는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누나만 셋이 있었고 시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셋이나 되니 좀 걱정을 했는데 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좋게 보시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만 형편 때문인 듯 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아서 결혼하면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혼수는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했고 집은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는 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남편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시부가 가라는 대학으로 원서를 써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름 서울권이라 그런지 인천에 있는 외국계 대기업으로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혼집은 남편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아파트로 얻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뒤 임신한 저는 첫째 딸을 낳았고 2년 터울로 둘째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둘 다 딸이라 은근히 아들을 바라기도 했는데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이 있었으면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도 하고 그럴 텐데. 딸은 못해? 같이 운동시키면 할 수 있지. 그래도 딸하고 아들하고 다르지. 그런데 아이들 성별이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아들을 바랬으나 그래도 딸들하고 사이도 좋고 책도 잘 읽어주고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전 남편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라 워라밸이 좋았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였으나 오후 5시면 퇴근을 했고 야근도 거의 없는 회사였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다 같이 먹을 때가 많았고 거기다 상여금도 잘 나왔으며 연봉 자체가 높아서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모두 저를 주었는데 관리는 공동이었어요. 각자 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어 서로 통장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아껴가며 살았는데 마트에서 장을 봐오면 전 남편이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야,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다 먹을 건데 뭐. 이 정도 안 보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너무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돈으로 저러니 괜히 눈치도 보이고 그랬네요. 그래서 저는 오래 쉬었던 피아노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고도 다 마치고 중고로 그랜드 피아노 한 대도 사서는 방 하나를 수업방으로 꾸몄어요. 처음부터 제 수업을 들으려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많으면 150만 원까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쭉 이어 했는데 수업이 없는 날도 있었으나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 버는 거면 괜찮다 싶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제 앞으로 나가는 돈은 전 남편 눈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가지고도 뭐라고 하길래 몇 번 싸우기도 했네요. 나 이번 주 재택근무하는 거 알면서.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수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 왜 갑자기 그래? 문 닫고 하면 안방까지 시끄럽지도 않아. 화상으로 회의도 하니까 그렇지. 전 남편은 재택근무도 자유로워서 회사가 가까운데도 툭 하면 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피아노 수업을 하는 게 또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했고, 저는 애들 데리고 아울렛 가서 밥 먹고 아이들 옷도 좀 샀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전 남편이 회사에 있으면 태워가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나 아직 회사지. 왜? 아니, 우리 집에 갈 건데 가는 길에 들릴까 하고. 아니야. 나 좀 더 일해야 돼. 먼저 들어가.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갈게. 아울렛에서 집으로 갈 때 전 남편 회사를 지나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 퇴근한 건가 싶어 집에 갔는데 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일단 사온 거 정리하고 애들 숙제도 봐주고 기다렸는데 늦게까지 안 오더군요. 저는 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자다 깬 목소리였어요. 어디야? 나 회사. 회사? 내가 아까 집에 올 때 회사 불 꺼진 거 봤는데? 전 남편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여기 김 과장님네 집 쉬러 왔다가 깜빡 잠들었어. 뭐? 아깐 회사라며.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고 여기로 왔어. 쉬고 싶어서. 집에서는 못 쉬어? 왜 그러냐. 잠깐 기다려. 전 남편은 갑자기 기다리라며 영상통화로 바꿔줘서는 주변을 보여주더라고요. 봐봐. 아무도 없지? 옆에 김 과장 있고. 뭐 하는 거야? 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어디에 있다고 말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좀 쉬자.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잔소리 한 번 안 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마치 제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화는 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혼자 사는 게 맞고 제가 그 집 집들이 할 때도 갔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얼마 걸리지 않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 남편과 저는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통장 내역 정리를 하다가 택시비로 결제된 돈을 보게 됐습니다. 살면서 세세한 거 하나까지 제가 다 알기는 어렵고 전 남편이 어디에 돈 썼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택시비를 결제한 시간이 새벽 2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전 남편이 새벽까지 밖에 있는 날은 거의 회식 말고는 없어서 지난 톡도 살펴보니 그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청라에서 택시비가 결제되었고 이후 집에 오는 택시비는 결제 내역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만 물었을 뿐이었거든요. 그게 회사에 여직원이 청라에 사는데 시간도 늦고 해서 내가 택시로 태워다 줬어. 그럼 택시만 잡아주면 되지. 자기는 거기 왜 타고 간 거야? 그래도 여자 혼자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같은 부서 사람인데 거기다 새벽에 여자 혼자 택시는 위험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올 때는 왜 걸어왔어? 어? 나한테 그날 톡 보낸 거 기억 안 나? 택시비가 찍혔던 날 저에게 톡을 보냈었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하면서 주변 사진까지 찍어 보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 올 때도 늦었으니 택시 타고 오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게 돈 아끼려고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청라에서 부평까지 왜 걸어? 암튼
그렇게 됐어. 이날 전 남편이 그냥 그랬다고 해버리면 됐을 일인데 말도 더듬고 식은땀도 흘려서 저는 통장 내역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라에서 택시비를 쓴 날이 몇 번 더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남편 말대로 정말 돈 아끼려고 걸어왔나 싶어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청라에서 택시비를 결제하고 내렸으면 저한테 집에 간다고 톡을 보낸 시간도 얼마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그 텀이 1시간이나 비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 여직원 집 근처 술집에서 한 잔 더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수상해서 제가 그 술집 이름을 대보라고 했고 말은 해줬는데 찾아보니 그 동네 그런 술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고 몇 번이나 물어보니 결국 그 여자네 집에서 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길 들어갔다고? 너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한 거야. 술도 깰 겸. 어이가 없다. 저는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이혼하려고 했죠. 그리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 피웠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그러자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대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올케가 눈으로 직접 봤어? 형님, 어떤 상황인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게 중요해요? 아니, 내 동생 말대로 정말 커피만 마시고 나온 걸 수도 있잖아.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믿을 거예요? 당연하지. 난 믿을 거야. 이뿐만 아니라 시모는 마음대로 집으로 찾아와서는 제 앞에 돈 봉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받아라. 뭔데요? 돈이지 뭐야. 좀 넉넉히 넣었어. 너 쓰라고.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깟 일로 이혼을 한다고 난리야. 그깟 일이요? 그게 그깟 일이에요? 바람 피운 거 아니래잖아. 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그 새벽에 술 마시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갔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고요. 시모는 그렇게 저에게 믿으라고만 하다가 제가 듣지 않으니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 역시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가. 같이 못 사니까. 내가 어딜 가냐? 그건 내가 모르지. 전 남편은 저와 아침에도 말다툼 후 출근을 했고 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두었네요. 퇴근하고 온 전 남편은 짐가방을 보더니 말없이 들고 나갔습니다. 갈 곳이야 뻔했습니다. 시댁 아니면 그 여자네 집이겠죠. 그런데 얼마 뒤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원룸을 하나 얻었고 월세 보증금으로 500을 썼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달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제가 아는 건 없고 얼굴도 모르고 전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저러고 있었죠. 전 남편은 가끔씩 애들이 보고 싶다고 집으로 왔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냄새도 좀 났고 옷도 안 빨았는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김에 계절이 바뀌었으니 긴팔 옷도 달라고 해서 다 꺼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자기는 밥도 매번 사 먹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어플도 저희는 같이 썼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전 남편은 혼자서 그동안 많이도 시켜 먹었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다 쇼였습니다. 하도 불쌍한 척을 하길래 정말 어떻게 사나 싶어 배달 어플에서 본 주소지를 따라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배를 누르려고 하니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린가 싶어 배를 눌렀는데 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와, 진짜 내가 또 속은 거지?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누구예요? 어머! 저는 그 안에서 못 볼 꼴을 봤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 버튼을 눌러서 찍고 상간녀는 저에게 욕하고 전 남편도 상간녀 옆에서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던 이 인간이 혼자 살게 되니 여직원을 데리고 대놓고 만나는데 다 뒤집어 엎으려다가 겨우 참고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집에 나가기 전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줬고 나가서 반성한다고 했는데 반성은커녕 더 지저분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결혼 자체가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강릉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로 마음 먹었네요.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면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혼도 하고 상간녀 소송인가 뭔가 그것도 하라고. 뭐? 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길 바라나 본데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 내가 딴 여자한테 눈 돌리나. 잘못을 나한테 찾지 말고 너한테서 찾아. 저는 결혼 당시 저희 집이 돈도 없고 집 얻는데 돈 한 푼 보태지도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도 맘 편히 쓰지 못하고 산 겁니다. 그래도 사치 한 번 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는데 전 남편이 저러고 사니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전 남편의 행동이었는데 집이랑 차도 다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혼 도장도 찍고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제일 미안했네요. 저한테는 최악이었지만 애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아빠여서 애들이 아빠를 잘 따르곤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이혼 후 상간녀 소송도 했습니다. 상간녀도 정말 뻔뻔하게 나왔는데요. 할 거면 빨리 해요. 내가 위자료 그거 줄 테니까 소송 걸라고. 왜 그러고 사냐? 그쪽한테 내가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는데? 너 위자료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과장님이 그러는데 너 돈에 환장했다며. 돈돈거리고 살았다던데? 너무 기막혔습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돈돈거리던 사람은 전 남편이었는데 대체 저를 뭐라고 말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준비를 했고 긴 시간 끝에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까지 나서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도 위자료를 크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 남편과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아 그걸로 만족하며 살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소영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최경이 아시죠? 네, 제가 경이 엄마입니다. 저한테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그게 아니라 제 딸이 그러고 다닌 거 제가 대신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며 계속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소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딸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집을 얻어줬는데 툭하면 남자가 드나들고 해서 뒷조사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부남 만나는 것도 알고 어떻게든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사과하신다면서요? 빨리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못나게 키웠어요. 상간녀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같이 살다가 회사 들어가고 근처에 집을 얻어준 게 청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사니 자주 찾아갔는데 언젠가부터 오지 말라고 했더랍니다. 알고 보니 유부남하고 만나고 있었고 그 유부남은 제 전남편이었죠. 그때 제가 딸을 때려도 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말로는 정리한다고 안 만난다고 해도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이니 매일같이 볼 거고 정리가 되겠어요? 자식도 어릴 때야 부모 말을 듣지 다 크고 나니까 듣지도 않아요. 애 아빠는 진작에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제가 사죄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상간녀 엄마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 돈도 줬습니다. 저 위자료 받아서 괜찮아요. 이 돈 넣어두세요. 받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소영 씨 전 남편은 제 딸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살라고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상간녀 엄마는 먼저 일어났고 저한테 주고 간 돈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한들 3천인데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놀랐네요. 그래도 저와 애들이 받았을 충격에 비하면 억을 받아도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하던 피아노 수업을 그만뒀습니다. 마침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가 나서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원래 저에게 수업받던 친구들은 물론 추가로 아이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집에서만 수업할 때와는 달리 학원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도 한 분 더 뽑아서 전보다 수입도 훨씬 많아졌네요. 집에서도 가까우니 딸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와서 숙제도 하고 같이 퇴근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빠 없이 애들을 키우려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했으나 그래도 그 인간하고 계속 살았더라면 제가 화병이 났을 거예요.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딸 친구네 가족과 만나서 밥도 먹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친정인 강릉에도 자주 내려갔는데 동생도 결혼해서 나가 살고 오빠는 요양원에 계시니 엄마 혼자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가면 엄마가 그렇게나 좋아하셨네요. 여름 휴가는 언제나 강릉이었는데 숙박비도 안 들고 엄마랑 같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거기다 강릉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모르는 곳도 없어서 아이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도 시켜주고 했죠. 이혼하기 전에는 전 남편과 다 같이 넷이 놀러 왔는데 이제 셋이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 제가 피아노 수업하며 돈도 벌고 있으니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때 친정에 갔다가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갑자기 아빠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쳐다봤더니 정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하윤아, 여기 어떻게 왔어? 뭘 어떻게 와? 내가 데리고 왔지. 아, 너도 있었구나. 나 일행 있어서 먼저 가볼게. 오랜만에 애들 봤는데 그게 다야? 그래도 한번 안아주기라도 하지. 그래. 우리 하윤이랑 은서랑 잘 있었어? 많이 컸네. 자, 아빠가 용돈 줄게. 5만 원씩 받아. 됐지? 나 이제 간다. 전 남편이
저를 반길 리는 없었으나 그래도 애들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용돈 쥐어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본데 인사만 하고 가버리니 애들은 또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진짜 저런 인간을 뭐 좋다고 결혼을 했는지 제 발등을 너무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옆에는 예쁜 딸들이 있어 더 잘 살 거라고 다짐했네요. 시내 구경 후 애들이 바다가 보고 싶다길래 차를 돌려서 근처 바다 옆에 세우고 내렸는데 저는 거기서 또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엄마, 저기 또 아빠야. 어? 어디? 저기 있잖아. 어떤 아줌마랑 있는데? 내가 가볼까? 아니야, 가지 마. 아까 아빠가 뭐라고 했지? 같이 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먼저 가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가면 아빠한테 방해될 거야. 오늘은 우리끼리만 바다 구경하고 가자. 알았지? 시간도 늦고 해서 다른 바다로 가려다가 잠깐 내려 애들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있었는데 전 남편을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을 했고 그냥 지나가라고 속으로 외쳤네요. 다행히도 전 남편은 저를 봤지만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가 알던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랐죠. 거기다 키도 더 컸고요. 딱 봐도 그냥 일행이 아니라 남이 보면 커플이구나 싶을 정도의 사이로 보였는데 저 인간이 그새 상간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 두지 않았고 저는 애들하고 같이 친정해서 하룻밤 더 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피아노 수업하느라 바쁘게 지냈고 마침 콩쿨 기간이라 늦게까지 연습시키는 날이 많아서 주말에도 학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아빠 왔어. 그래서 엄마 학원 갔다고 했는데 학원이 어디냐고 물어봐. 아빠가 왔다고? 여보세요? 야, 너 언제 학원도 차렸냐? 무슨 일이야? 애들 보려고 온 거야? 겸사겸사. 애들도 보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나 지금 수업 중이라 통화 길게 못 하는데? 넌 애들만 두고 학원을 나가냐? 주말에는 원래 수업 없었는데 이번 주까지만 바쁜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학원으로 찾아오고 5분 거리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언제 오냐? 할 말 있는데. 전 남편은 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무슨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 저는 수업을 끝까지 다 마치고 전화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보니 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고 애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만 자. 놀이터 가자고 했는데도 안 가고. 그랬어? 잠깐만. 일어나봐. 나 왔어. 일어나라고. 어? 지금 몇 시야? 간만에 잘 잤네. 할 얘기 있다며 빨리 말해. 저녁 시간이네. 우리 그러지 말고 나가서 외식할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가자, 아빠. 어? 나 피자 먹고 싶어. 저는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셋이 다녀오라고 했지만 첫째가 엄마 안 가면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려 함께 나갔네요. 식당에서 주문 후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놀이방이 있는 곳이라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놀고 그랬어요. 그 사이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뭔데? 너 저번에 나 강릉에서 봤지? 근데 아니 내가 같이 있던 사람 말이야. 아, 그 여자? 못 본 걸로 해주라.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왜 말해? 네가 누굴 만나고 다니던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암튼
모른 척 해줘. 너 설마 상간녀랑 헤어졌니?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상간녀랑 살면서 또 바람 피운 거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어? 이혼한 마당에 네가 뭔데 참견이야. 신경 끄고 살고 있는데 지금 네가 와서 얘기했잖아. 네가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전 남편은 와중에도 너무나도 당당했고 또 뻔뻔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저랑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한 상간녀는 자기를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해서 다 말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나 입막음하려고 찾아온 거구나. 애들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무슨 입막음이야. 그럼 가서 말해. 다 말하라고. 그래도 우리 사이는 여전해. 네 말 한마디에 깨질 것 같냐? 그럼 더 잘 살아야지. 왜 딴 여자를 만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일어나게. 그리고 너 진짜 그것 좀 고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그거 못 고치면 재혼 못해. 갑자기 찾아와서는 제 속만 긁고 간 전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애들한테만 잘했으면 모를까.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게 괘씸했습니다. 거기다 저한테 막말까지.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엮이기 싫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를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건데? 너 똑바로 말해. 너 우리 와이프 만났어 안 만났어? 내가 그 여자를 왜 만나? 그럼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볼일 다 봤으면 꺼져. 뭐? 못 들었어? 꺼지라고. 와,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욕도 할 줄 아네? 너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만 찾아와. 한 번만 더 나 괴롭히면 진짜 그 여자 만나서 다 말해버릴 거니까. 그러더니 전 남편은 바로 돌아갔고 얼마 뒤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 바꿔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와이프가 너 만나러 간다고 난린데 날 왜 만나? 혹시라도 너 찾아가면 네가 말 좀 잘해줄 수 없냐? 내가 그때 강릉 갔던 거 애들 보고 싶어서 갔다고 했거든. 우리 그때 마주친 건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줘라. 어?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야, 좀 해줘. 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특히 전 남편은 그때 딴 여자와 여행 간 걸 재혼한 상간녀가 의심하고 있으니 애들 보러 강릉에 간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나요? 거기다 제가 애들한테는 아빠 노릇 좀 하고 살라고 했더니 네가 데려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무슨 아빠 노릇이냐? 아님 재혼해서 아빠 만들어 주던가. 너 말 다 했어? 아, 시끄러. 내가 전화를 왜 했나 싶다. 애들한테까지 이러고 살 거니? 이혼했으면 각자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나보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내가 양육비도 보내주잖아. 그럼 네가 애들 키우면 되지 왜 날 찾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를 자꾸 그리워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재혼해서 새아빠를 만들어주라니. 이혼 당시 저에게 끝까지 사과도 한 번 안 했던 전 남편이라 저는 가만히 있기 싫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아닌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간녀는 어차피 전 남편에게 푹 빠져 있을 테니 제 말을 더 안 믿을 거고 상간녀 엄마한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덕분에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그게 만나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 엄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일 텐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제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그럼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네? 상간녀 엄마를 만나보니 이미 그 집안에서는 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좀 됐는데 우리 백서방, 그러니까 소영 씨 전 남편이 출장인가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다녀와서 옷에서 무슨 여자 향수 냄새도 난다고 하면서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백서방은 계속 출장 간 거라고 하고 여자 만난 증거가 있냐 이러는데 그걸로 또 사내 못 사내 하다가 제 딸은 친정으로 오고 백서방은 계속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또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제 친정이 강릉인데 그날 애들 데리고 친정 갔다가 시내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하필 여기서 다 만나나 싶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랑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어머나, 그거 사실이죠? 직접 본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도 봤고 애들도 봤고. 상간녀 엄마는 눈을 질끈 감으며 뭔가를 다짐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상간녀 엄마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진작에 상간녀 아빠를 손 놓고 살고 있고 자식이나 사위나 안 보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상간녀가 외동딸이라 상간녀 엄마는 내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같이 사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상간녀는 저를 찾아와서는 이혼했으면 됐지.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래요? 우리가 못 살길 바라는 거죠? 뭐요? 괜히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우리 엄마 화나게 만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 오빠랑 안 헤어질 거거든요. 더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사이 이간질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일하는 피아노 학원까지 찾아와서 저러는데 전 남편이 다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가서 따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며칠 뒤 상간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바람 피웠다고 한 거 소영 씨가 지어낸 거라고 하면서 엄마도 속지 말라고 이러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는 혹시나 싶어 전에 강릉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그때 시내에서도 애들 사진 많이 찍어줬었고 바닷가에서도 찍은 사진들이 많아 혹시나 전 남편이 찍혔을까 싶었죠. 그런데 한 장은 전 남편 얼굴과 옆에 있는 여자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뒤로 작게 찍혔지만 분명히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맞았어요. 저는 이 사진을 상간녀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 말만 듣고는 제가 하는 말은 다 이간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보내고 난 후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애들도 알아서 잘 키우라고 했던 사람이기에 더는 통화할 이유도 없었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결국 저를 찾아왔는데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얘기해. 애들 안 보여? 나와 빨리.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말했잖아. 그 사진 뭔데? 사진 잘 봤어? 너 무슨 생각으로 그걸 보냈냐?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집 나갔어. 너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 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전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는 살림살이는 다 때려 부수고 나갔습니다. 애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했으나 물건 부셔지는 소리에 애들도 많이 놀랐었네요.
이 정도로 막장인 줄 몰랐는데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쯤 지나서 상간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좋은 관계도 아닌데 자꾸만 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소영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네? 우리 딸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혼한 마당에 계속해서 우리 딸 문제 엮이게 하는 게 미안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민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만나서는 이민을 간다고 하길래 다 같이 떠나려나 보다 했는데 남편분이랑 둘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영 씨가 사진 보내왔을 때 그거 보여주니까 둘이 사내만에 하다가 결국 또 오빠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서 둘이 살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걸 보기 싫고 백서방 툭 하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으니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요. 소영 씨 아니었음 바람둥이 사위 데리고 계속 살 뻔했으니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받을래요. 돈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애들 아빠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였다고요.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나도 자식 있는 부모인데. 그래도 소영 씨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딸한테 다 퍼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애들 잘 키우고 앞으로 잘 살아요. 상간녀 엄마가 저에게 주고 간 돈은 1억이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1년이 지났고 애들도 그 사이 많이 컸습니다. 저는 학원으로 여전히 바쁘게 지냈는데 수업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애들하고 전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잘 지냈냐? 너네 방에 들어가서 잠깐 놀고 있을래? 어? 여긴 왜 온 거야? 애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옷이 그게 뭐야?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느라. 오늘 저녁 먹고 가도 돼? 난 좀 불편한데? 애들하고 약속했어. 저녁 먹고 가기로. 어쩔 수 없이 저녁을 차렸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요. 저라고 좋아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겠어요? 저녁 먹고 그만 가보라고 하니까 전 남편은 대뜸 하루 자고 가는 건 안 되냐고 했는데 다행히 이 말은 애들이 못 들어서 저는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오는 거 불쾌해. 그래, 알았다. 근데 나 걔랑 끝났어. 뭐? 걔가 누군데? 걔 경이 말이야. 죽고 못 살더니. 왜? 아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저녁까지 먹었으니까 빨리 가. 전 남편은 바람 피워서 이혼할 때에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던 인간이었는데 이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로 쓰라고 카드를 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편하게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릉 사건 이후로 자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상간녀 엄마는 헤어지라고 했다는데 말 안 듣고 계속 같이 산다고 했더니 카드 뺏고 집도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더랍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는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가서 빌었다는데 그 집에서도 이제는 안 받아주더래요. 솔직히 바람 피워서 결혼해놓고 어떤 부모가 그런 사위를 좋아하겠어요? 잘 살기라도 하면 모를까 또 딴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상간녀도 그동안 집에 돈이 많아 펑펑 쓰고 다녔지 정작 본인 재산은 없던 터라 갑자기 돈이 없어지니 두 사람은 싸우고 얼마 못 가서 자기 엄마 따라 미국 간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네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니? 상간녀랑 헤어져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니까 아빠 노릇이라도 해보려고. 이제 와서? 내가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돈 주니까 알아서 잘 키우라고. 아니면 재혼해서 새아빠 만들어주라고. 그런 개소리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한다고? 안 되겠냐? 어쩐지. 양육비도 몇 달 전부터 안 들어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돈 떨어져서 찾아온 거구나. 됐고, 당장 나가. 앞으로는 애들 핑계로도 절대 찾아오지 마.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내보냈고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길래 그날 바로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사실 이혼했으니 남남처럼 사는 게 맞지만 애들이 있다 보니 전 남편과 연락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제가 엄마지만 애들한테 아빠를 억지로 떼어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서로 연락하는 건 제가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본인들이 선택하겠죠. 계속 연락할지 아니면 끊을지. 지금은 전 남편이 집에 얼씬도 안 합니다. 애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는 정도고요.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양육비는 전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보내긴 하는데 저도 돈을 벌고 있기에 돈 달라고 재촉은 안 하고 있네요.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 보고 참고 살아서 그렇지 혼자였다면 진작 갈라서고 영영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컸고 저를 많이 도와주니 정말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